첫 번째 뉴스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네, 권리초등님 반갑습니다. 네. 자, 부자 아빠 기요사키. 저도 부자 아빠 책 읽어봤습니다. 근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어봤는데 어디서 그렇게 공감되느냐?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가난한 아빠는 열심히 일만 하고 재테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자 아빠는 재테크적으로 관심이 좀 많았다. 나도 재테크적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잘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 접목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한민국에 바로 도입해서 접목시키면 됩니까? 되죠. 왜 안 돼요? 부동산 투자인데. 자, 제가 여러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셨나요? 네,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나는 부동산 공부 또는 현재까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것 때문에 시작했다. 아파트다, 상가다, 빌라다, 경매다, 오피스텔이다, 아파트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등등등등. 상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근생, 빌딩, 꼬마 빌딩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에 심취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주준생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자, 잘될까요님은 아파트, 내사랑주님도 아파트, 김연아님도 아파트, 좋은사람님도 아파트, 한우님 반갑습니다. 네, 다들 아파트신가요? 테디베어님은 분양상가. 테디베어님 혹시 상가 분양받으신 거 아니죠? 신도시 상가 분양받은 거 아니죠? 또 있어요?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요? 재건축 입주권? 네, 포도포도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신도시 상가 분양을 받으셨군요. 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 상가라는 게 있죠. 상가. 도대체 상가는 건축비가 얼마 될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건축비는요 아파트보다 훨씬 더 저렴하죠. 왜요? 아니 뼈대밖에 더 세웁니까 상가? 네? 뼈대 창호 대충 붙여놓고 그 상가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건설사에서 이 정말로 악독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거를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고요. 매수자한테 그 폭리를 매수자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상가를 신도시 상가를 사야 할까요? 사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분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상가가 왜 비싸요? 상가가 왜 비쌉니까? 상가 평당가가 왜 아파트보다 비쌀까요? 당연히 토지 가격, 즉 택지 구역에서 상업지를요 2,000 이렇게 파는 거예요. 평당. 근데 아파트는요 평당에서 더 싸게 팔잖아요. 네. 근데 상가의 경우 결국 상가라는 그런 뭐라 그러죠? 수익형 상품. 네. 은퇴자들 노립니다. 은퇴자들. 그 사람들의 그 퇴직금 탁탁 털어서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가 신도시에 15평짜리 상가를 받았다. 얼마에? 보통 여러분 15평을 얼마에 받는 줄 아세요? 제 생각으로는요 한 4억에 받아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7억에 받더라고요. 15평에 무엇을 넣을 거예요? 무엇을 넣을 건데요? 15평이요? 넣어봤자 파리바게트예요. 빠봐도 15평 작다고 해서 20평 들어갑니다. 15평이요 참 애매해요. 뭐 하삼동 커피? 블루샥? 뭐 어떤 거요? 컴퍼스 커피? 그렇죠. 김연아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밖에 못 넣어요. 그거 월세 얼마 받아요? 100 받아요? 5억 넣고 4억 넣고 한 달에 월세 100 받아보세요. 1년 수익이 1200입니다. 부가세 내보세요. 네? 부가세 내보세요. 얼마 받아요? 1000만원? 5억 넣고 1000만원? 몇 프로 수익이에요? 2% 수익입니다. 그냥 은행에 갖다 넣으세요. 그리고 상가는요 금리 인상의 쥐약입니다. 금리가 인상되잖아요. 상가 수익률이 떨어지죠. 왜? 대출 이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상가는요 이 금리가 하락할 것에 대비해서 베팅을 하는 거지 이미 저금리 상태에서 내가 상가 산다? 이건 좀 아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5억을 넣잖아요. 80% 대출 받아요. 20% 1억 넣고 4억 대출 땡겨서 한다고요. 근데 4억이 4% 이자면 얼마예요? 1600만 원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얼마예요? 1300만 원 정도 내는 거예요.
네.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이자 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월세를 여러분 최소 130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 생각하면 150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방시도시 수도권 아니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150만 원 받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알 수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어려운 길을 어렵게 돌아갈까요? 네. 자, 가뜩이나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성장시키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돌고 돌아가지고 상가, 신도시 상가라는 걸 잡아가지고 참 어려운 시기에 겪죠. 근데 아마 테디베어님께서는 이걸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정말 앞으로 후회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투자에 있어서 이제 명확한 인사이트가 생기신 겁니다. 어떤 인사이트요? 상가는 건들지 말자. 여러분 이미 있는 상가, 이미 상권이 괜찮은데 지역에 있는 상가를 사도 실패할까 말까 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자, 하누님께서 지인 도하나이파크 상가 분양받았는데 지금 또 임대인 안 나갔어요. 1년 넘었는데 임대 안 나갔어요. 자, 도하나이파크가 입지가 어때요? 떨어져 있죠? 이거 보면 아는데. 자, 도안에 대전 아이파크시티 있죠? 여기 상가를 분양받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뷰 보세요. 자, 백다방 쫙, 공인중개사 쫙, 백다방 하나 있고, 이게 뭐예요? 밝은 뭐예요? 뭐죠 이게? 공인중개사, 워시집, 이거 코인 세탁소, 아이스크림. 이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자, 자고로 상가라는 건요 다 중개사예요. 자고로 상가라는 거는 유동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파트 도로 사이에 바리케이트 쳐놨죠. 이거 왕복 몇 차선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왕복 5차선이죠. 인적 교류가 안 돼요 여러분. 아파트 사이 왕복 5차선인데 누가 미쳤다 왔다 갔다 합니까? 이 상권이 형성돼요?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상가는 아파트를 위한 거예요. 여기서 유일하게 잘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일하게 잘 되는 거. 여러분 이 상가에 들어오면 유일하게 잘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인화님께서는 편의점, 먼떨만떨이 편의점, 자, 마트, 미장원, 하느님은 편의점은요 유동인구 싸움이에요. 여기 유동인구 없잖아요. 편의점 있잖아요. 몇 프로 이익인 줄 아세요? 20% 이익이 안 나와요. 요새는요 편의점이 17%래요 17%. 자, 1000만원 벌잖아요. 170만원 법니다. 수익이요. 왜 그렇게 낮은지 아세요? 네?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요. 인건비 많이 올랐고 월세도 올랐잖아요.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면은 월 매출을 2천 찍겠어요. 2천 찍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줘서 20% 줘도 매출 2천 찍어보세요. 400분 400 알바 써보세요. 네? 알바하면 써보시라고요. 사장이요 알바보다 적게 가져가요. 그래서 편의점은 아닙니다. 잘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새는 치킨 가격 올라가지고 조금 고생하지만 여기 잘 되는 건요 교촌입니다. 교촌. 거의 유일하게 교촌한테는요 대적할 수가 없죠. 교촌은요 대박이에요 대박. 근데 요새 교촌의 매출이 완전 반토막 났대요. 작살났다 하더라고요. 왜? 치킨 가격을 2만원인가요? 네, 그렇게 올려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교촌 치킨은 좀 불패고 나머지는요 여기 꽉 차고 하면은 이제 서서히 반찬 가게 생깁니다. 반찬 가게는 조금 괜찮아요. 할만하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는 크게 잘 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미용실은 잘 됩니다. 미용실 어차피 고객들이 있잖아요. 충성 고객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가깝기 때문에. 자, 그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촌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한 작년? 재작년까지는 또 괜찮게 했었어요. 워낙 이제 배달을 많이 시켰으니까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우리 기요사키 형님께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간대요. 우리 기요사키 형님 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는 10만 달러 안 갔는데
갈 수가 있을까요? 뭐 갈 수 있겠죠, 언젠가는.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가상화폐를 무조건 배격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거면은 차라리 아파트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즉 상가 투자를 할 바에는 아파트 투자하는 게 더 낫다. OP, 아파텔, 꼬마 빌딩 할 거면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든지 해도, 무엇을 비교를 해도 아파트가 가장 낫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비트코인 황금성이 더 뛰어나죠. 그걸 알아요. 근데 워낙에 변동폭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는요, 한번 상승 사이클 타면 그냥 1, 2년은 그냥 가요. 쭉 올라간다고요. 네. 그리고 내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보유하고 2년 뒤에나 팔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거의 시모스 칩 때는 마찬가지죠. 네. 근데 비트코인은 흔들림이 있고, 주변에서 워낙 찌르고, 네, 이게 지금 큰일 났다, 갈아타자, 뭐 새로운 코인 나타났다, 이렇게 하니까는 뭐 하다가 돈을 다 잃기 마련이죠. 즉 투자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는 비트코인이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투자 가치가 뛰어나다고 해서 그 가치를 내가 끝까지 먹을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다릅니다. 김미라님, 네,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네. 미라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김미라님께서는 거의 제 골드 멤버십 초창기 멤버이시고 거의 2년 정도 멤버이신데요. 슈퍼챗 2번이나 이렇게 주십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미나님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항상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미아님은 제 방송을 딱 처음 시청하셨을 때 이제 처치 곤란한 것들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주택자의 신분이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표를 세워야 한다. 목표. 정리를 하셔야 한다. 정리하는 이유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표다.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현실에 내가 갖고 있는 보유한 물건들을 다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저와의 그 약속을 지키시고 물건을 싹 다 정리를 하셨고요. 지금 대구에 진입을 하셨고, 오늘 또 좋은 것을 또 계약을 하고 오셨는데요. 제가 이런 분들 참 좋아합니다. 네. 또 주십니까? 네. 많이 주시 마세요. 네. 많이 주지 마시고. 왜 자꾸 주십니까? 이거 주면은 유튜브에서 뺏어갑니다. 구글에서. 네. 구글에서 40% 떼간다니까요. 슈퍼챗에서는 진짜 마음을 받겠습니다. 10,000원 주셔도 감사하고, 네. 1,000원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고마운 마음 제가 이렇게 받겠습니다. 네. 멤버십도 가입하시는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많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항상 감사드리니까요. 네. 아무튼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네. 제가 어쨌든 간에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실행을 하고 실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 계약으로 갔고, 즉 김미라님은 이제 2년 뒤를 또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네. 편안한 마음을 홀딩을 하시고, 네. 2년 뒤 내가 또 상승 하면서 또 차익을 또 거둔단 말이에요. 근데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25년도부터 대구 부동산이 이제 회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25년부터 회복을 하는데 딱 25년에 판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상황을 보고 좀 더 가져가 되고요. 가져가다가 하나는 또 매도를 하시고 하나는 부산으로 갈아타고 또 대구와 일시적 1가구 주택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할 필요 없고요. 편안하게 긴 호흡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은혜는 아닙니다. 김민아님. 아직은 은혜가 아니에요. 자,